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충북 지역도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있을 정도로 배터리 관련 회사가 많은데요. 충북 소방도 도내 전지 회사를 대상으로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치고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계속 튑니다. 그제 오전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리튬과 리튬이온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대부분의 전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면 온도가 단시간 안에 1000도 이상까지 오르는 열 폭주 현상 때문에 물이나 소화기 등으로는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황 같은 걸로 질식 소화를 보통 하거든요.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방법이에요. 이처럼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성이 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지 회사가 132개 밀집한 충북에서도 불이 나면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리튬 전지 관련 전문 진화 장비 등을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체에서 소방시설 기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재량으로 소화 장비를 비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대피 공간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지만 일반 회사들은 소화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사례에서 보듯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만큼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등 리튬 배터리 공장에 맞는 전용 소화 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 규정을 제가 따로 있는 건 모르겠고요. 전지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D급 소화기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충북소방은 도내 모든 전지 회사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오송궁평 2지하차도의 재개통이 잠정 연기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현재까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지만 유가족들이 여러 불안을 가지고 있는 등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만여 대의 차량이 다니고 민원 상황을 고려해 지하차도와 안전시설 등을 정밀 진단한 뒤 최대한 빠르게 개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청주현 고등학교에서 70대 당직 전담사가 교문을 개방하려다 경첩에서 분리된 철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긴급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515개 학교의 자체 점검 결과 철거 후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학교가 17곳,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학교가 32곳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시설부서의 실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점검사항 유무를 떠나 철제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양섭 의원이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고 여성단체는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이 의원의 의장 선출을 비판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도의회 의원 35명 중 22명의 지지를 받은 이양섭 의원이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례를 보면 지난주 이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은 국민의힘 27명이 이 의원을 지지했지만 5표가 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8명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누구든 지지 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교황 선출 방식 투표에서 지난주 이양섭 의원에게 한 표 차로 진 임병훈 의원에게 11표를 던졌고 2명은 기권했습니다. 대화 타협을 으뜸으로 삼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오로지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년 전 이 의원이 야당 여성위원에게 한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전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는 이 의원의 사과와 엄격한 후보 검증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진천이 지역구인 이 의원의 청주 거주 의혹까지 제기하며 의장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는 시작부터 낙제점인 이유이다. 매끄럽지 않은 출발을 보인 후반기 도의회가 전반기 의회에 이어 안정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일부 우려의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두 명의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유재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의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막판 여야 합의가 성사되며 만장일치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사이좋게 밥그릇을 나눠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를 고쳐보자는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제3대 통합 청주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사선인 김현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재적의원 42명 중 찬성 42표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겁니다. 김현기 의원이 제3대 청주시의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내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낙점받은 김현기 의원은 막판 야당과 무소속의 동의를 얻어 단독 출마, 전원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며 변화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거 전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전반기 여야 동수당 시 합의한 전 후반기 의장 배분만 고집할 경우 자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겁니다. 만약 같은 당 후보가 국민의힘 이탈표로 당선이 되더라도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석수로는 자칫 식물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 역시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다음 달 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증된 소통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을 협치와 상생의 테이블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7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과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청주시 모 선거구 후보자의 지지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쯤 사전 공모에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후보자와 또 다른 선거사무 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통합 절차에 돌입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대학 교명 후보 4개를 선정했습니다. 과연 대학 이름에 충북이라는 이름을 떼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통합대학 교명 후보는 양 대학이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기존 교명은 자동으로 포함되고 새로운 교명을 각각 1개씩 제안해 총 4개가 통합대학 교명 선호도 조사 후보가 됐습니다. 충북대는 글로컬 충북대학교, 교통대는 한국국립대학교를 추가했는데 사실상 충북대학교와 한국국립대학교 2개로 좁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충북대의 경우
아직 통합에 부정적인 학생들이 교명 변경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통합에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명 관련해서 계속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총학생회는 충북대학교라는 교명이 절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북대학교 교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반면 교통대는 통합대학의 교명은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좀 세계로 좀 나갈 수 있는 통합대학의 교명이 됐으면 좋겠다. 캠퍼스의 위치가 충북하고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한국국립대학교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다른 통합대학의 교명도 지역명을 뺀 사례도 있고 그대로 유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통합대 교명을 국립경북대학교로 확정했고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부산대학교라는 교명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이달 중 교육부에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명 선정과 유사 중복학과의 통폐합, 캠퍼스 재배치가 가장 민감한 과제로 완전한 합의까지는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건전지의 크기와 모양이 같아도 제품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해보니 제품별로 최대 8.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전자기기를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전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개 브랜드의 알카라인 건전지 1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해봤습니다. 먼저 지속시간은 트리플 A형 건전지의 경우 저부하 조건에서 다이소 네오셀과 듀라셀 울트라, 백셀 플래티넘,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맥스가 23시간 이상 지속돼 우수했고 더블 A형의 경우 저부하에서는 다이소와 듀라셀이, 중부하에서는 듀라셀과 백셀 플래티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속시간을 나타냈습니다. 트리플 A 제품에서는 다이소, 백셀 플래티넘 제품이, 더블 A 제품에서는 듀라셀 울트라, 듀라셀 디럭스 제품이 모든 조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건전지 12개입 제품 기준으로 다이소 네오셀이 1개당 200원, 듀라셀 울트라가 1,300원대로 제품 간 7배가량 차이가 났고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다이소 네오셀 제품이 최대 8.6배로 모든 조건에서 눈에 띄게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이소 제품이 1개당 가격이 10개입 기준은 200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지속시간이 길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전식 전지의 경우 200회 사용 시 일반 건전지에 비해 소요 비용이 최대 40배 이상 저렴해 훨씬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폐건전지 수거함이 많이 설치된 아파트에서 분리배출이 5배가량 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수거함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 12년간 방치된 제천 옛 청풍교를 먼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다리가 안전한지 파악하고 공모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충북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거 예산이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리 위에 푸드트럭이나 카페 등을 조성해 관광시설로 꾸미는 구상도 함께 내놨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청주상공회의소가 학생 진로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 학생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진로 정보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도심 물놀이장 6곳을 무료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무료 물놀이장은 상당구 망골근린공원과 흥덕구 대농근린공원, 무남생태공원, 창원구 생명누리공원, 서원구 장전근린공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물놀이장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최대 55일간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여름철 관내 모든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합니다. 쉼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충주 지역 경로당은 550여 곳으로 온열에 취약한 노인은 물론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양 산양삼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됐습니다. 단양군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상표 등록 사업을 추진했고 단양군 산양삼협의회 명의로 단체 표장을 획득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생산된 특산물의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